반갑습니다. 오늘 교재 430페이지 찾았어요? 자, 이 파트가 이제 우리가 앞에 3개 파트 중에서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좀 처음에 용어 설명할 때 어려워요. 이는 감정평가자가 쓰는 용어거든요. 용어 싸움이지 얘는 큰 게 영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거다 하고 1, 2, 6달러는요 맛보기야 맛보기 그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한번 430페이지부터 쭉 보면 그 끝까지 가 537페이지 그죠? 430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가니까 약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요 파트가 감정평가 파트예요. 이해가시죠? 100페이지까지 돼. 엄청 내용이 많죠? 근데 요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별로 없어요.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요 프린트 보면은 몇 조 하고 줬을 거예요. 2장짜리. 그래갖고 2장짜리 있죠? 그 몇 조 있죠? 밑에. 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2장이죠? 4페이지. 요것만 잘 보면 돼요. 100페이지 다 우리 실어놓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뭔가 하면요. 또 난리예요. 자, 보세요. 넣고, 페이지 430페이지. 이게 부동산 감정 평가예요. 평가. 이때 부동산 감정 평가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부동산을 갖다 뭐라 하냐면요. 토지 등이라 써요. 토지 등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어요? 430페이지 그 교재에 제일 위에 의의 1항 있죠. 1항 있나요? 감정평가라 하면 토지 등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그죠? 이 말이겠죠. 이때 판정이라는 것은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견적가격이에요. 견적가격. 뭐 견적을 하면 될걸 쓸데없이 이렇게 유치가 쓰고 있는 게 말을 견적 내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 말이에요.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 평가사가 쉽게 말하면 그냥 견적가격 내는 게 감정평가다 이거 보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만 보고 그 뒤 거는 어디까지 431페이지까지는 다 가입표 쳐버리세요. 1항만 봐놓고 그 밑에 거는 다 보지 마세요. 1항 보고 넘기고 이제 보면 432페이지에 감정평가에 분류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분류. 그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지금 한 개 보세요. 요 교재를 여기 보면 프린트 보면은
감정평가에 분류 있을 거예요. 그죠? 분류 있죠? 요거는 법조문과 똑같은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요 법조문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 하는 그게 감정평가라는 규칙이에요. 민법 같으면 법조문이에요. 그게는 법이에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규칙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될, 이 말이 뭐예요? 지켜야 될 말 그대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고 또 요 원칙에 따라서 평가해야 돼요. 되나요?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준수해야 될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게 뭐다? 감정평가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줄여서 제가 이걸 감칙이라 할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 밑 뒤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률이 있죠. 요거는 보세요. 평가사가 평가를 해주면 우리 한 3월 달쯤 되면은 현수막이 붙어요. 그죠? 개별 공시지가 나왔다고 뭡니까?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고 연락하라 붙어요. 그렇게 그렇게 알린 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률이에요. 그럼 결국 이 말이겠네. 그죠? 감정평가사가 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면 시장 건축구청장이 공시하는 법이 뭐다?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서 처음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전부 다 어디서 온다고요? 감칙에서 나와요. 어디서? 그 감칙에서 나오는 게 다 뭐야? 전부 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한 6문제에서 7문제 나오거든요. 6문제, 7문제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 교수가 이걸 시험을 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전부 다 개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 교수는 가르쳐도 몰라요. 이 하나도 몰라요. 얘들은. 몰라요. 걔들. 몰라요. 근데 그냥 내라 하니까 돈 받아 처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본 감정을 뺏겨버리고 미국에서 뺏겨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요? 이게 감식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 말이 많아가지고 한 7년 전부터 어디 예전에는 그게 한국감정원이었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고 3년 전에 이름 바꿨어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바뀌었어요. 거기가 감정평가사들 집단이잖아요. 그게 어려해요 지금 시험을. 그럼 지금 누가 시험 낸다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친 애들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은 우리나라 걸 내겠어요? 외국 걸 내겠어요?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쓸지는 안 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학자가 좋아하는 것이지 실무 전문가는요 법조문과 사례를 내는 거예요. 뭐요? 법조문이 뭐다? 감칙이라니까. 뭐요? 그래서 시험 칠 때 항상 감정평가는 규칙이 딱 붙는 것만 잘 보면 돼요. 뭐만? 그 감정평가를 대한 규칙 적어놨죠. 몇 점? 교재에 적어놨죠. 그 회자가 많이 붙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쓸데없는 이런 볼 필요 없고 지금은요 규칙이 붙는 것만 보면 돼요. 되나요? 감칙.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론들은 이제 시험 안 논다. 그건 대학 교수가 낼 때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책에는. 지금 전부 다 뭐다? 감칙 위주로 나와요. 그게 내가 감칙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는 감정평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칙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 알아야 될 것만 이어놓는 거예요. 시험 내는 거예요. 그것만 골라 하면은 얼마 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규칙을 줄여서 감칙 요 내용 있는 것만 뜻을 잘 이해해두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부할 때 내용을 구체별로 하지 말고 저런 거다 하면 체크하고 나중에 언제요? 3월달 벌써 이제 그걸 딱 정리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할 때는 다 어려워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릴 때 한글 깨우쳐도 어렵잖아. 가나다라고 해도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은 한 3학년 되면 그냥 한글은 다 읽잖아요. 지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그렇잖아. ABC 외우기도 힘들잖아. 하는 거기 배 아무도 알잖아요. 영어. 그죠? 그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하고 처음 배우니까 요가 어려울 뿐이에요. 되나요? 한 두 박 돌면은 그냥 그 요거는 자동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1, 2월달 공부하고 시험은 10월 26일인데 마치 내일이 시험이 날인 마냥 착각을 해요. 그렇게 예의 잘 때 같으면 지금부터 왜 공부해? 7도 오지. 근데 반복되기 때문에 자꾸 돌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요거가 처음 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3, 4달 쌓이고 5주 쌓이고 하면 점점 더 쉬워져 가는 거예요. 요거는 쉬워져 가요. 그럼 나중에 7월달 되면 이제 뭔가 하면요. 요거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된가 하면요. 이제 시험 치는 지문상 문제, 지문상. 그게 이제 중요해 가는 거예요. 뒤 가면은, 그죠?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요거가 어려워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반복돼 가면 자꾸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래놓고 옆에 요 프린트물 봐보세요. 프린트물 있나요? 이거 내가 자 1번, 2번, 3번 하는 거는 요 프린트물이에요. 내가 몇 조 하는 거는 요 두 장이고. 되나요? 보세요. 1번. 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뭘 판정한다? 보고 하세요. 보고 하세요. 경제가치 이름 되잖아요. 오늘 처음 하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복습을 하나 주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보고 이야기하세요. 뭐요? 보고 이야기하세요. 한번 봐볼까요? 지금 만약에 시험장 가서 만약에 교재를 들고 간다. 기본서를 들고 가서 시험 칠 수 있다 하잖아요. 기본서 들고 가서 시험장 가잖아요. 그럼 합격할 수 있겠어요? 교재 들고 가서 시험 친다며. 교재 들고 가서 시험 쳐요. 그럼 보고 시험 친다 해봐요. 실제 문제가. 그럼 몇 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점수. 착각이에요. 왜인가 하면은 교재 들고 간다고 공부하면요. 공부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시험 가면요. 어디든 몰라. 어디든 몰라. 찾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 우리 문제는 무조건요. 1분에 한 개 풀어야 돼.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왜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모르는 것만 탁탁 체크해 본다면 되지 뭐. 회지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요. 교습을 가면요. 5개 집어넣으면 그 지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 바로 이런 바로 나가잖아요. 그 차이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면 돼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뭐요?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암기해 두셔야 될 일단 경제적 가치다 이날 좀 설명할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 밑에 2번 감정평가는 규칙이잖아요. 감칙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될 뭐다? 원칙과 기준에 두고 기준과 원칙이 좋고, 그죠? 원칙과 기준과 원칙이죠? 이걸 규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값이 있는 거죠? 기준과 뭐요? 원칙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가면요. 그 432페이지를 보면 어디 보면 그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5조에 나와 있어요. 되나요? 근데 지금 책에 있으니까 놔둬요. 그냥. 되나요? 자, 이게 5조. 보세요. 5조. 몇 조? 감칙 5조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뭔가 하면요. 경제가치가 뭔가 하면요. 그 경제가치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하는 거예요. 뭐로?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장가치하고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 있잖아요. 이걸 말해요. 근데 요 시장가치를 하는 요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공부할 때 우리가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잖아 항상요. 이게 뭔가 하면요. 원칙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요. 부산 세법을 공부 안 했어요. 안 했죠. 세법. 안 했죠. 근데요. 이 거래세라는 게 있고 보유세가 있어요. 거래는 사고 팔 때 세금.
그게 제일 좋은 애가 취득세 살 때, 양도세 팔 때, 그게 거래세예요. 근데 그거는 거래 금액이 있어요. 뭐 사고 판 금액이 있죠. 거기다가 뭐요 세금 매기면 돼요. 근데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가면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날라와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애가 재산세잖아요. 그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그 같은 경우는요 거래 금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세금을 적용하려면요 누가 거래된다면 이만큼 될 것이다 하고면요 금액을 가액을 뭡니까 결정해 줘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생긴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뭐요 그 어떤 가격을 뭡니까 이쯤 될 거다 하고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놓은 자격증이 감정평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원칙이 뭔가 하면 올해 당해 뭐요 당해 올해 당해 이리처럼 돼요. 그냥 재산세 있죠. 재산세 산정을 위해서 뭐요 가액 구해주는 거예요. 뭐요 가액을 구해주는 거예요. 요걸 구해준단 말이에요. 요 가액을 구해준다 이 말이에요. 요 구하는 요 법을 원칙이라 불러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올해 당해 감정평가사가 재산세 산정을 위해서 가액을 구해주는 그 방법을 원칙이라 불러요. 그 항상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항상요 뭐뭐는 뭐요 뭐뭐로 한다라고 한다 뭐요 한다 뭐 하야 한다 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일명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보세요. 올해 세금 산정하는데 평가사 마음대로 하면은 가액을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작이 못하게 딱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머스트의 개념이에요. 뭐요? 하야 한다 개념이에요. 이거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딱 내용의 법에 뭐 하야 한다 뭐 결정한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원칙이라 보면 돼요. 원칙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요? 여기 있잖아요. 민법도 공부하죠. 법조문을 딱 보죠. 보면요. 딱 원칙이 법조문 원칙 정해지고요. 다만 놓잖아요. 그거 다 예외예요. 다만 해놓고 뒤에는 할 수 있다 놓잖아요. 그거는 임의규정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하야 한다는 뭐다? 그게 다 원칙이고. 근데 예외가 여러 개일 때는요. 원칙을 정해줘 놓고 또 뭡니까? 1, 2, 3, 4 해가지고 예외를 정한단 말이에요. 여러 개일 때는 예외가 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법 규정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법이든 법률 규정은 한다 딱 돼 있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요. 그게 대부분 다가 강행 규정인 것은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대부분 다가 공법이에요. 공법은 그게 대부분 다가 뭐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뭐요? 보면요. 국회법이나 할 때 보면은 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있죠. 시장, 구수구청장이 결정한 데 하나 놓고요. 다만 저 겹칠 때는 그죠? 다만 놓잖아요. 그때는 뭐 있습니까? 도지사 등이 한 대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몇 개만 공법은 예외가 있고 대부분 다가 그게 대부분 다가 강경규정이에요. 공법은. 그래서 세법은 뭐다? 요 법은요. 요 법은 감정평가는요. 요거는 거의 다가 뭐다? 당의 보유세 산정을 위한 세금 산정할 때만 결정한다. 강행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장 가치 외 기준이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요게 임의규정인 거예요. 요게 예외. 뭐요? 시장 가치 외 기준, 이게 예외. 요게 원칙이고, 뭐고? 요게 예외인 거예요. 요거는 당의 재산세 산정을 위한 위의 것들이에요. 자기 감평가사는 지금 알다시피 뭐다고요? 올해 재산세 산정을 위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에서 볼 때 이게 제일 돈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우리 보면 많죠? 지금 잘하고 있는요 경매를 위한 평가, 경공매를 위한 평가 있죠? 경공매 획득 평가사가 평가해주잖아. 경공매물 이런 다는 말했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뭐한테 대출 받을 때 그죠? 대출을 위한 평가, 대출 그죠? 담보대출 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아가면은 평가하잖아요. 또 이게 뭔가 하면은
수용시 보상평가. 보상. 수용시 보상을 위한 평가 있잖아요. 보상을 위한 평가 있잖아요. 또 내가 어린이들이 뭡니까? 내 땅 평가해 주세요 하면은 일반 어린이를 위한 평가 있잖아요. 어린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 많아요. 뭐요? 엄청 많겠죠? 어려운 평가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뭡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것들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자산 재평가를 위해서, 자산 재평가를 위해서 법인들이 의뢰하게 돼요. 자산 재평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몽땅 묶어서 뭡니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요? 그 실제로 감정평가사의 주 수입은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많지.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 한 게 뭐 많겠어요? 사회평가사 요즘 주 수입이요. 여기 제일 많아요. 개인공무원.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묶어서 그냥 뭐 한다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항상 할 수 있다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요? 할 수 있다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와요. 할 수 있다. 되나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뭐요? 아, 올해 재산세 산정을 위한 가액 구할 때는 하여야 한다. 여기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다예요.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시장 가치에 정의가 뭔가 정의. 즉, 정의가 뭔가 이 말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조의 교재.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죠. 보세요. 한다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요? 한다만 줄 거 봐요. 결정한다만. 한다만 줄 거 봐요. 교재에. 한 장 넘겨서, 참. 시장 가치 그 한 장 넘길 수 있잖아. 제일 위에. 결정한다. 있나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결국 시장 가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시장 가치란 해놨죠. 절대 가액을 말한다 돼 있죠. 여기에 정의에 정의. 그 시장 가치가 뭔가 물어보면요. 제일 먼저 이거 많아요. textbook에. 왜요? 평가할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 불러요. 대상 물건이 뭐다? 평가할 물건. 대상 물건. 대상 물건이 뭐다? 그때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에요. 대상 물건에 대해서 한 개 봐놔요. 첫째, 통상적 시장에서 봐놔요. 뭐요? 즉 시장에서 봐놔요. 시장에서. 이게 말 그대로 현실 시장을 말해요. 그냥 일반 시장. 현실 일반적 시장. 통상이라 말이에요. 일반적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통상적으로 있어요. 이게 일본식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이에요. 현실 일반 시장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 붙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있잖아요. 요부터 뭐부터요? 경우 있죠? 있죠? 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룰 수 있는 요건이에요. 정상적인 뭐요? 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 말이에요. 질 경우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룰 수 있는 요건을 말해요. 요건이에요. 되나요? 보세요. 자, 요 물건이 딱 나왔어요. 나오죠? 그러면은 요 물건이 금매기지 말고 사고 파는 사람이 느긋한 마음으로 충분히 뭡니까? 요 물건이 어떤 물건일까 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자료 수집 기간. 그걸 여기서는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사람이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되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조세에서 가격이나 이런 모든 정보를 잘 아는 선수들끼리. 이 말이 뭐요?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상 물건에서 잘 알고 있는 선수들끼리. 말이 뭐다?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 사이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신중하고 꼼꼼히 또 검토하고 뭐요? 또 금매등처럼 경매등처럼 강압이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고 판례하는 마음을 가진 경우 이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요 물건은 뭡니까? 충분히 기한 동안 검토를 하고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런 다음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잘 알니까 사고 판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산진 그래겠지. 금매 이런 게 알겠지. 이거 말하는 이게 정산진 그래 있는 경우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럼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있어요. 자, 뭐요? 세 번째가 성립될 뭐요? 될 보세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이에요. 가액. 그죠? 이 가액은 평가액을 줄이 말이에요. 감정평가액을 줄여서 그냥 가액 쓰는 거예요. 감정평가액 줄여서 가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요 뜻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시험 칠 때 혹시 시장 가치라 놓으면은 제일 밑에 이것부터 봐야 돼요. 뭐부터? 다 읽으면 안 되고 요 제일 끝에 줄만 보는 거예요. 읽을 때는 다 이게 아닌 것이. 보세요. 지금 이 물건 자체가 지금 현재 뭐야? 이 물건이 대상 물건이 대상 좋아요. 토지가 해봐요. 토지가 10번이 뭐요? 10번이 한번 매매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된다는 가정을 해봐요. 가정. 그러면 요 토지가 제일 쌀 때가 뭐요? 쌀 때가 제곱미터당 금액이 뭐가? 제곱미터당 가액이 95만 원이 얼마요? 그 다음에 또 보통 때는 98만 원, 100만 원, 그 다음 102만 원, 105만 원이에요. 다, 그럼 이 부두산이 제일 쌀 때가 제곱미터당 95만 원, 제일 비쌀 때가 제곱미터당 105만 원이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여기 판다 본다면요. 여기 아까 이게 한 번씩이에요. 뭐요? 한 번씩이 10번 중에 요게 2번씩이에요. 뭐요? 그럼 이게 4번이잖아요. 몇 번? 4번이잖아요. 그럼 이때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요. 지금 피를 꼽히는 게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피를 딱 꼽혀요. 같은 높은 피를 꼽히잖아요. 가액이잖아요. 이리 해서 하면 큰일 나요. 같은 높은 가액은 105만 원이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가액이잖아요. 이게 일명 최고 가액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가장 높은 가액이 맞는데 이 포인트는요. 성립될 가능성 뭐요? 가능성이 확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100만 원이잖아요. 4번 놓을 수 있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같이 뭘 말한다? 요 104만 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저거 벌써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어떡해. 어디 하나도 모르고 안쪽 앉아가지고. 이 말이 그러니까 예를 판다면은 뭐요? 발생할 빈도, 확률이 제일 높은 가격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이게 주예요. 이게 주예요. 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럼 뭘 말한다고 지금 현재요? 지금요 10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그 시험 칠 때 시장 가치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최고 가격만 하면 틀려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립될 빈도 횟수가 제일 높은 가격 말해요. 아시겠죠? 100만 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칠 때 뭐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고가 하면 안 돼요. 아니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100만 원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이해해 두면 돼요. 일단은 가장 높은 가액이나 최고는 아니란 뜻이에요. 요것만 정리돼요. 그래서 시장 가치라 놈 다 잊지 말고 딱 재미도 끌어가지고 그 재미 쪽에 성립될 가능성이 다 높다고 인되는 가격이 맞아요. 그래도 인되는 가격이 맞는데 맞나요? 최고 가격이다. 가장 높은 가격이라면 틀려요.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요것만 제일 끝으로 설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죠? 이 말이에요. 그만 좀 줄거나요. 성립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가격만 줄거나요. 됐나요? 옆에다가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높은 가액, 최고 가격이 아니다 해놔요. 옆에 이거만 적어놓으면 세개다 이거만 적어놔요. 가장 높은 가액, 최고 가격이 아니다 이거만 줄거나요. 되나요? 이만 써놔요. 다음. 자, 됐고요. 자, 보세요. 2항 보세요. 2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가치 기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 말이잖아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이 내외라는 거예요. 이거 아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뭡니까? 경우가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돼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속해돼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나가 뭐다? 하나가 이거 요건 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가 뭐다? 요건이요.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그만 줄 거나요? 저게 다른 규정 교재에 줄 거요. 지금 나중에 다 놓으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줄 거고 그 밑에 1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만 줄 거나요? 다. 두 번째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죠? 의뢰인의 요청, 인의 요청 경우, 그죠? 한 개 들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요 주만 꺼놔요. 법령에 다른 규정. 어린의 요청, 이 단어 들어갈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들어갈 때, 이 단어 들어갈 때,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개를 해당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감정평가서는요. 요 가지고는 장난 못 쳐요. 재산세잖아요. 이건 정부 상도 장난치는 거잖아요. 들키면요. 바로 감정평가서 박탈돼요. 이해갑니까? 정부 세금과 장난치는 거잖아. 그 반사회적이잖아. 그럼 그거는요. 바로 그냥 뭔다고요? 감정평가 자격증 박탈시키버려요. 이해갑니까? 왜 요거는요. 두 사람 이상한데 시키거든. 차이가 많이 나면요. 검토한다니까. 근데 요가 장난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죠? 담보대출 있잖아요. 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를 해. 그 담보로. 그 평가사가 높게 해주면은 대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규제를 많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나요?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오면요. 이게 딱 하잖아요. 하면은 또 그냥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요.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 검토 하여야 한다예요. 한다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게요. 합리성과 적법성 검토예요. 성과 적법성. 이것도 검토해봐야 돼요. 또 물건의 성격이 성격. 갈피가 성격이 성격이 있어요. 성격과 특징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성격 이런 것도. 성격증도 해봐야 돼요. 되나요? 쉽게 말하면 많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린이 요청에 의해서 뭔다고요? 평가를 했어요. 했으면은 과연 이게 이치적으로
합당한가? 평가해주는 이 목적이 이게 합당한가? 또 혹시 불법이 아닌가? 적법한가? 이거 봐야 돼요. 평가사가 불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적법하고 이제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또 가치를 매길 이 자체가 뭡니까? 성격 특징도 봐야 돼요. 되나요? 봐야 돼요.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검토하여 한다요. 그죠? 마스터 개념. 되나요? 해야 돼요. 그런 다음 나중에 이거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검토해봤더니, 이게요, 비합리적이고, 뭐, 불법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토 안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이걸 했더니, 결려된 거예요. 결려. 뭐요? 된 경우는요, 이제 이 사람이요, 지금 이제 의뢰를 받으려고 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어디 받으려면요, 거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아니, 평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되면, 자, 이거 아직까지는요, 지금 현재, 의뢰를 이제 받으려 한다면은, 뭐요? 거절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미 의뢰 받았다면, 다시 또 검토해보니까 문제 있잖아요. 이때는요, 우리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할 수 있고, 뭐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뭐요? 철회. 그래서 뭘 받았다면은, 뭐요? 수임을 이미 받았다며. 임무를 받을 수도 받았다며. 뭐요?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해갖고 뭡니까? 철회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우리 어떤 걸로 합시다. 아까 철회해야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면요, 요 시장 가치 외 가치 기준 있잖아요. 요 가지고서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뭐요? 요 가치 모아서 내는 거예요. 되나요?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까지 이제 나와 있죠. 그까지가 이제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3항이 뭐 2항이 뭐예요? 2항이 이걸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맞나요? 그 다음 밑에 3항이 뭐예요? 3항이 요 검토 맞나요? 그 다음에 4항이 뭐예요? 결려잖아요. 결려되는 경우는 뭐다?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하잖아요. 요 뜻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내용 있죠? 그걸 보지 마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니까 다 써놨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해설하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내가 이야기 해준 거예요. 했잖아요? 요건 보면 돼요. 뭐들 하라고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뭐? 법대로 해요. 가장 넘겨보세요. 자, 434페이지 보니까 현황 기준의 원칙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또 왜 박스 있죠? 박스 그게 다 법조문이에요. 그 법조문지를 보면 돼요. 되나요? 밑에 해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또. 자, 감칙 6조잖아요. 몇 조? 몇 조? 감칙 6조. 여기 지금 현재 감칙 5조잖아요. 앞에 한 개. 저 밑에 보니까 감칙 6조 있잖아요. 그거 딱 붙어있잖아요. 이게 감칙 6조예요. 뭐요? 6조예요. 6조. 그래서 항상 이거는요, 원칙과 예외는 항상 있다 오는 거예요. 이리 오는 거예요. 이게 현황 기준의 원칙이에요. 뭐요? 뭐, 원칙이 뭐다? 현황 기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평가사가 당의 재산세 산정을 위해서 평가할 때는 현황 기준으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보면 돼. 현황은요,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되나요? 현재, 뭐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이라 불러요. 뭐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근데 요 원칙이 자신 원래 없었어요. 이걸요 사실 4년 전에 이걸요 신설한 거예요. 뭐요? 옛날에는 현황 이게 이론이었거든요. 원래 요 규칙이 없는 거는 이론을 따라가요. 규칙이 없는 것들은 이론을 따라가는데
근데 이걸 해놔놓으니까 평가사가 또 요가 장난쳐요.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걸요,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는데, 이때는요, 없다고 보고 하는 것만 있어. 없다고 하고, 뭐요? 그, 이제 이거 하지 만들어요. 없다고 보라는 거예요. 없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 한다 이 말을 여기서는요 벌써 포함한다 쓰는 거고 뭐요? 한다 쓰는 거고요. 없다 보는 것을요 제외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외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전에는 요까지인데 이제는 뭐 요걸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위에 보니까 자 감정평가는 규율침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규정한다. 맞나요? 여기 원칙가 뭐예요? 한다. 요거예요. 그 재밌게 나왔죠? 불법적이고 일적인 건 제외한다 나왔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용 상황에서, 어디서? 이용 상황에서, 보세요. 불법적이고, 뭐요? 적이고, 일시용은 제외하죠? 가서 써놨죠? 단, 불법적이고, 일시용은 제외한다. 요거는요, 입자라도 없다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반대가 뭐겠어요? 불반대가 적법적이잖아요. 적법적이고, 뭐고? 적이고, 지속적. 이걸 따져라 이 말이에요. 그 반대가 지속적이잖아요. 요거는 뭔다고 이거는요, 이거는 제외시켜 이 말이에요. 되나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엄동설안에, 엄동설안에, 이를 말해, 엄동설안에, 여기 밭이 있어요, 밭. 밭을 뭐라 불러요? 밭이 있어요. 그 밭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디서 대출받으려 해요. 뭐요? 뭐 한다고? 담보 대출받으려 해요. 그 밭은 전이죠. 전도라면요, 가치가 작아요. 평가액이. 그러니까, 그 위에다 시켜요. 비료 포대하고, 봄에 뿌릴 비료야, 비료. 비료 포대하고, 나무를 딱 지어놓으라 해요. 겨울에 뭡니까? 장작 딱 지어놓으라 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뭐예요? 밭이에요? 창고예요? 창고잖아. 있는 그대로는 현재. 아니, 바둑에다가 뭘 지어놨어요? 비료 포대하고 장작을 지어놨잖아요. 현재 있는 거는 밭이에요? 창고예요? 창고야. 창고 쌓아두면 창고 맞잖아. 지금 배추도 안 심어놓고 바둑에다가 뭐 지어놨다고요? 비료 포대하고 장작을 딱 지어놓으라 해. 평사 와가지고. 그럼 있는 그대로는 뭐다? 밭이 아니잖아. 창고잖아.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야적장이라 불러요. 뭐요? 야적장. 그러니까 들판에 지붕 없는 창고가 야적장이야. 야적장, 덜야자, 쌀적자, 장수장자. 이거 뭐야? 들판이가 뭡니까? 쌓아둔 뭡니까? 장소라고. 그 지붕 없는 창고가 야적장이야. 그럼 야적장은 잡종지로 부르대. 잡종지로. 그 잡종지가 제일 비싸. 그래가지고 뭡니까? 폐가서 비싸게 매겨버려. 뭐요? 누가 시킨 거야? 폐가사가 시킨 거잖아. 그래 하라고. 그 밭으로 하면은 폐가가 작게 나오니까. 왜? 있는 그대로 하나 했으니까 해당 기준. 옛날에 여기 없었으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밭을 야적장 평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평가해버려. 그래갖고요, 대출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일시적이잖아. 봄 되면 또 배추를 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잡아볼게. 이거 하지 말라고. 뭐 못하게? 조작 못하게. 그래서 이걸 신설시킨 거야. 이해갑니까? 그리고 평가사가 가액 조정 못하게 만든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죠? 또 이게 밭이야, 밭. 밭이야. 밭 위에다가, 뭘 짓는가 하면 간단하게 간편 뭡니까? 우리 그 있잖아. 조립주택 있죠? 그걸 딱 올려놓은 거야, 조립주택. 이해갑니까? 있는 그대로는
부그지잖아. 맞나, 맞나요? 그래, 평가에도 엄청 비싼 거 오겠네? 불법이죠. 하지 말라는 거죠. 밭에 주택 못 짓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면. 근데 그때는 이 기술이 없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맞잖아. 우리 항상 법은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따져요. 뭐요? 항상 공부를 사실상 따져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알겠어요. 공법상 제한은 받는 상태로 해요. 뭐요? 뭐는? 하는 가서 해요. 근데 사법상 제한은 없다 봐요. 사법이 민법이에요. 뭐요? 민법이에요. 그럼 이 공법이 뭐냐면요. 이게 토지 이용 규제라요. 규제. 뭐요?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공법상 제한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요금 매기 위한 거죠. 요금 매기 위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평가할 때요, 뭐 앞에 사부상 제한이 뭔가 하면 지금 말하는요, 제한 물건이에요. 뭐요? 제한 물건. 공부하죠? 제한이 돼 있는 거.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뭐가 제한되어 있는 게 제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은 제한되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용의 물건이잖아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당신이 뭐요? 이러한 계약을 불이행하면, 미이행하면 뭡니까? 내 돈 빼가겠다 하는 그게 뭡니까? 뭐해서 처분해서. 당신이 이런 건 100% 어기면, 당신 약속 지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당신보다 팔아서 가져가겠다 하는 그게 뭐요? 담보물권이잖아요. 그게 뭐 있어요? 제일 좋게 저당권 이런 거 맞나요? 저당권. 사용수익은 내가 안 하지만 당신이 뭐 했습니까? 그 담보물에 대해 당신이 뭡니까? 원래 받지 못하면 받아야겠다는 거죠. 팔아서. 그죠? 그게 담보물권이에요. 제일 좋게 저당권 이런 거잖아요. 유치권. 그죠? 그게 사법상 제한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지금 이제 요거 따지는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물건이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을 좀 더 뭡니까? 국가 차원에서 돈독히 뭡니까? 강인 물건 만든 게 물건이에요. 뭐요? 물건이에요. 그거는 개인과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저당권, 지사권 이런 건 개인과 개인이 계약하는 것 같다가 좀 돈독하게 해서 법률 구조로 뭡니까? 강화시켜 놓은 것밖에 없는 거지. 개인과 개인이 관계된 거야. 안 그래요? 그걸 여기서 인정하겠냐고. 이거 매길 때. 안 해주지. 그건 있더라도 없다고 라 이 말이에요. 사실,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부도 가치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가격에 전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인수하면 되잖아요. 있어야 되고, 나중에 뭡니까? 팔 사람이 돈 받아서 갚도 끝나잖아요. 그거는 부도 가격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되나요? 그 개인과 개인에 의한 계약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없다 봐요. 그 시험 칠 때 뭐 하는가 하면 턱 제한 게요. 토지 놓으면 뭐요? 지상권 나와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 소유자가 남에게 뭡니까? 뭐요? 주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소유자가 타인에게 주는 게. 또 있어요. 혹시 건물 오면요, 전세권 나와요. 뭐요?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시험에 토지에 지상권이 선정되어 있거나 건물에 전세가 선정된 경우는요, 이거는 있더라도 없다고 평가해야 돼요. 되나요? 평가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런 거는 가액에 아무 양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 자체가 뭡니까? 해지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합의하면. 안 그래요? 그 시험 칠 때 지상권이나 전세가 있을 때는요, 이거는요,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있더라도 뭡니까? 저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기준해요. 되나요? 그 시험 칠 때 올해 요걸 잘 받으셔야 돼요. 뭘요? 요거는 잘 받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이에요. 감정평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이에요. 감정평가할 때는요,
감정평가 할 때는, 뭐 할 때는요, 민법 교수는 없는 거야. 누군 없다고? 유정훈은 없다. 김정은만 있다. 누구만? 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민법쌤이 실리 기도로면 뚝 차버려. 뭐? 무시했잖아요? 뭐뭐 본다고요? 정의 거 맞아, 정의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감정평가에는, 유정수는 없고, 정의만 있다 생각하면 돼. 그잖아요? 헐? 그러니까, 유정수 감옥 강등은 다 없다 보면 돼. 민법이니까. 이거는 여금의 목적이니까. 아예 그냥 뭡니까? 민법은 다 무시한다. 감정평가 할 때, 유교수가 와서 살 뒤엎기면, 차버려. 뭐? 무시할 때. 근데, 정이 오면은, 왔나? 하면 돼. 되나요? 험식이 줘야 돼. 그래 하면 돼. 되나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일부러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 실제 말하면요,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 이게 아니라니까, 시험은.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 지금.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도 부탁하는 있어요. 감정평가 시험은 이게 두 번 나왔어요, 답으로. 이거는 처음 끝까지예요. 공통. 시험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설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틀려요.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 또 그 권리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아이디어. 자,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자, 보세요. 2항에 있나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균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예외란 거예요. 이거 책에는 이게 안 적혀있는데 요 자체의 예외가 뭔가 하면요, 예외가 이게 감정평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요? 조건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름이 감정평가 조건이에요. 써놔요. 되나요? 우리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걸 감정 조건을 불러요. 가르치고 이게 감정평가 조건인데 이게 책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감정평가 조건. 조건부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외예요.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뭐요? 그거 보세요.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인데 예외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면, 현황 기준이 원칙인데 현황 기준의 예외가 감정평가 조건이에요. 되나요? 그럼 예외는 다 여기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그 경우가 뭐다? 1번에 법령의 다른 규정 줄 긋고, 2번에 올해는 요청 줄 긋고. 맞나요? 세 번째 뭐였어요? 제일 밑에 사회통념상 필요 있나요? 다 공통이에요. 그 예외는 다 이리 오는 거예요. 예외는 공통적으로. 그리고 밑에 뭐였습니까? 사망에 또 있죠. 요거 검토해야 한다. 맞나요? 있나 없나요? 또 밑에 보세요. 사항에 또 보세요. 결로돼 있죠. 사항이 결로돼 있죠. 돼 있으면 뭐다고요? 의뢰를 거절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맞나요? 요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것만 받으면 돼요. 되나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제는 좀 어렵지. 나중에 반복이 되면 항상 어린 날 기준은 10월 26일 기준. 언제? 10월 26일. 지금 10월 26일이잖아. 이거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반복을. 그 대신 몰라도 한번 봐주긴 봐줘야 돼요. 이건 다 예외의 공통이다. 되나요? 이 경우는 뭐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오든 감정평가 쪽을 붙여 오든 여기 다 온다. 되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프린트물 이것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0번 몇 번? 10번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 나왔죠. 정색을 해줄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최고 가액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그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죠.
기억자면 틀리고 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했잖아요. 다 잊지 말고 시장 가치라 놓으면 제일 끝에 봐가지고 뭐요? 다 잊지 말고 끝에 가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있다는 가액이에요. 최고 가액. 가장 높은 가액 아니에요. 기억이면 틀리고 니이 맞는 거예요. 됐고요. 한번 이거는 별 붙여놓고 가장 높은 가액 최고 가액 아니다. 그죠? 별 붙여놓고. 자, 다음. 자, 보세요. 자, 문제 5번. 5번 찾았어요. 5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이에요? 사법상 제한이에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지. 받는단 말이 뭐다? 요거지, 이쪽이지. 공법상 제한은 받고, 사법상 제한은 뭐요? 없다고 보고. 되나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받는 상태니까 공법상 제한이 맞는 거예요. 기억. 이건 틀려요. 그러나 감정평가를 할 때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에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뭐요? 이거네요. 제외해야 돼요? 포함해야 돼요? 제외한다 해야지. 포함하면 틀리죠?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더 볼까요? 6번. 6번의 별표. 표준지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지상권이 나왔죠? 표준지가 토지예요? 토지에 이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의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받지 않는 상태예요? 받지 않는 해야 되죠? 니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틀려요? 왜? 지상권은 사법이잖아요. 지상권 이거 누가 가르쳐요? 김재원 교수가 가르쳐요? 유종훈 교수가 가르쳐요? 그지? 제가 뭐? 근데 용도지역, 용도 규제라면은 김종이잖아요. 그래 포함한다 하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나중에 저쪽에 6에서 딱 학술 들어오면요, 감정평가 할 때는 저리 가세요 해. 알았죠? 다음. 그럼 봐볼까?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혹시 어떻게 오는가? 천천히. 뭐, 이런 풀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견적 내는 거니까. 되나요? 자, 한번 봐볼게요. 459페이지. 관계된 것만 해볼게요. 459페이지. 보면서 하세요. 1번. 찾았어요? 틀린 것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표현을 규칙사를 모두 다 박아요. 되나요? 시작을 딱 이렇게 주면 된다니까, 이게 주제가. 3의 재산력 문제잖아요. 오늘 35이니까 최고 문제들이에요.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놓으면 두 개 나와야 되겠죠? 시장 가치로 하든지 아니면은 현황 기준으로 가든지. 맞나요? 원칙 맞죠? 시장 갈 때는 저걸 거 시장 가치 끄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와야지. 그죠? 근데 이거는 시장 가치 물어봤으니까 여기 갔겠지. 그죠? 결정한다.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만 줄 거 봐요. 뭐만? 이야기만 줄 거 봐요. 보고 해요. 요, 문제 줄 거 봐요.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시장 가치, 외 가치 비교할 수 있다. 이만 내가 있네. 그죠? 맞는 말이잖아. 이게 연습하란 말이에요. 천천히.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뭐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쭉 오잖아요. 사회 통념상 필요 줄 거 봐요. 뭐요? 이거 걸렸죠?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거지. 예외로. 시장 가치, 외 가치 할 수 있다. 그죠? 맞고. 그 다음에, 뭐요? 4번에, 우리 요청했죠? 요청하면은, 여기 가는 거 갈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뭐였습니까? 검토하지, 절대. 검토하지 않는다. 맞나요? 검토하야 한다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다 몇 번?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연습할 때.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시장 가치다 보니까, 시장 가치 가지고 5개 내려서 보니까요, 이 문구를 다 뺏기는 거지. 그 앞 시장 가치 좁은 거. 그죠? 그걸 5개 놓지, 지문이. 그런 거예요. 한 개 더 볼까요?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읽어보세요. 5항 한번 읽어보세요. 5항. 5항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요거 해놨을 거예요. 그죠? 쭉 읽어보면 결려. 맞나요? 될 때는 어려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수임받았다면 처리할 수 있다. 이거겠죠? 이게 다 끝나게 지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은요, 법적으로 그대로 뺏겨버려요. 말만 잘 바꿔요. 하이 한 달을, 하지 한 달, 이렇게 바꿔본단 말이에요. 말만. 되나요? 한번 넘겨봐요.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3번 줄 거 봐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또 써놨죠? 감칙 써놨죠? 규정? 벌써 2번, 3번 벌써 다 감칙 이렇게 쓴다니까. 감칙 이렇게 쓴다니까, 시험에. 감칙 이게 이어준다고. 자, 틀린 거 써놨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의 다른 규정 나왔잖아요. 줄 거 봐요. 이거 걸렸죠? 이거 걸렸으면은 요리 가든지 하겠네. 그죠? 예외 공통이니까. 근데 이거는 요리 같네요. 시장가치, 외의가치.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률의 다른 규정 줄 거 봐요. 2번 줄 거 써요. 여기는 요리 같네. 그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할 수 있다니 같네. 그죠? 가로에 앞에 내가 했잖아요. 이 말을 뭔다고 조건을 감정평가 조건을 한다니까.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맛보기지만 이거는 시험 어려운 건 아니고 요리 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맞지? 보면서 하라니까.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마. 지금 공부할 때는 이해를 개쁘게 이해를 해. 맞춰보라니까. 지금 이제 뭘 하는가 하면요, 오늘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내가 이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견디 잡으라고 해주는 거지. 오늘 이 문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월 26일 날에 10월 6개에서 공부하면 풀 문제야. 실제 문제야 이거. 근데 오늘 처음 공부하면서 풀라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풀라 해. 오늘 이게 생각되겠나? 오늘 처음 듣는 용어들인데. 그래서 이건 처음 할 때는요, 보면서 해. 보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수고된다 이거야. 아, 이리 노는구나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에 가르쳐 놔놓고 누가 뭐 문제 풀지 모르잖아요. 야, 바로 거야. 그냥 그래서 뺏겨. 되나요? 그래서 항상 처음 공부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딱 펴놓고, 뭐요? 펴놓고, 아, 이리 노니까 이리 정리되어 있구나. 좀 요걸 좀 많이 답이 그리는구나. 봐두라고. 되나요? 요리 크게 낼 게 없으니까. 낸다면 주로 요거.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이거 받으면 되는 거. 나 또 이 나와 이거. 되나요? 나 기출 좀 놓으면 놉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자꾸 오늘 처음 공부했는데 문제 풀 하지 말고, 처음 공부할 때는 오빠한테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우리 뒤에 분은 오빠한테 배웠지. 바로 왔다. 오빠가 지금 어떻게 배워주더라? 딱 잡고, 그지? 딱 가지. 배고 그랬지. 오빠 놓지 마, 그랬지. 했어, 안 했어?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빠가 탁 나버리지. 근데 오빠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있지.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리 공부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오빠의 도움을 받는 거야. 뭐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요, 오빠가 나한테도 뭡니까?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렇게 설거머니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오빠한테 배우는 기분으로 놔놓고 봐. 푸는 법을 익혀야 돼. 처음은 난 펴놓고 하다 보면은 익혀져 버린다니까.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돼. 오늘 공부 이거 3개 어떻게 다 외워. 아, 처음에 이렇게 3개 되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보면 잘 익히라고. 처음에는 펴놓고 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근데 이건 나중에 한 10달 넘어갔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조금씩 이제 안겨져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오늘 처음 공부해 놔놓고 처음 보는 거야. 이거 그 천재지. 그거 앉아갖고 해놔가지고 어렵겠어. 어렵지 당연히. 근데 처음 할 때는 펴놓고 뭡니까? 보면은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접근해요, 문제를. 자, 생각하면 안 돼. 처음에 딱 놔놓고, 아, 저런 게 있었지 하고, 딱 펴놓고 이거 보면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콕 찍거나, 뭐? 휴대폰에다가 뭐 한다고요? 휴대폰에다가 콕 찍거나, 찍어놓고 이거, 이제, 노트에다 옮겨. 그러면 그게 복습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만 듣고, 내가 쉬는 시간 딱 쉬어주면은 노트 가운데 딱 찍는데 한번 딱 찍혀요. 찍어놓고 있으니까 집에서 적어주면 그게 또 복습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복습을 끌려 만들어야 돼. 사람은. 어떤 분은요, 수업할 때 적어놔놓고 보도 안 해고 노트북 보도 안 해. 그러면서 적는다고 뭡니까? 수업도 안 듣고 페이지 어디라도 모르고 가지고 앉아서 뭐 그러지 말고, 요즘 휴대폰 좋은 게 있으니까. 휴대폰 그 얼마짜리예요? 갖고 있는 사모님 휴대폰. 휴대폰 그 얼마짜리냐고. 산다며. 150만 원이 그거.
이거 갖고는 휴대폰 최소 150만짜리, 110만짜리야. 그거 비싼 거야, 그거. 휴대폰 자체가, 인터는요, 낼 때 요금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로 얻은 줄 알아, 착각해. 그 휴대폰 사잖아요? 보통 100만 다 넘어, 휴대폰이. 좋은 거 사면 3,000원 하지. 넘어. 이제 그 150만짜리 휴대폰 한번 기능 발휘하자, 기능. 카메라 찍어. 되나요? 찍어서 뭡니까? 보면서 사적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딱, 옆에 딱 펴고, 되게 좋잖아, 적기가. 저는 그게 복습이라니까. 그 수업시간 적어버리면 보도 안 해, 그거. 내려봐야지, 전화 놔버려. 시험자가 한번 적어보고, 뭡니까? 풀어주는구만. 문제 사서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되나요? 그럼 재밌다니까. 지금 뭘 한다고 보면서, 적으면서 뭐 한다고요? 오빠한테 자세히 배우고 있는 거야. 뭐? 나중에 이제 한 3월달 돌고 4월달 돌면은 자기게 돼 있어. 그런 법이. 근데 이게 안 외워지지. 안 외워지니까 이제 뭡니까? 자꾸 보는 거지. 그래도 안 외워지면은 외우는 거는 9월달부터 하는 거야. 언제부터? 보다 보면 익혀져 버려, 또. 보다 익혀져 버린다고 그래, 외울 필요 없고. 해도 안 외워지는 것만 외우는 거야. 9월달부터. 되나요? 지금 외워보자 뭐 하나 내면 다 까먹을 건데. 그죠? 지금 푸는 법을 익혀야 돼. 그러면서 조금 쉬었다가 페이지만 내놓고, 페이지는 그 435페이지 내놓고 좀 쉬었다가